김기현 대표가 방금 또 글을 올렸네요. 네, 6분 전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쭉 얘기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유부득 방구적이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거치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쭉 나왔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거네요. 아까 제 얘기죠.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물러났는데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제 생각엔 이 글은 당 대표직은 내려놓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들리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울산으로 나가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네. 이현주 의원 생각하실 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직만 내려놓고 출마를 하겠다. 이 선언이 과연 이선 후퇴로서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사람들이 다 예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뭘 별 기대 안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대표가 물러난 거니까 장제원 의원이 물러난 것 수준보다는 예. 조금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탈당하세요. 그래야 이게 뭔가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까지만. 희생시켜서 그렇죠. 결국은 쇼를 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느냐? 예. 윤석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자,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세요.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더 힘이 세져서 예. 더 뭔가 강력하게 별로 자신의 안 국정을 좋아할 것 이끌어가기를 바랍니까? 지금까지 안 바랄 해왔던 것 걸 같아요. 봤잖아요. 예. 봤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어차피 부속품이었어 저 사람들은 그 부속품이 다른 부속품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본질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지 그렇죠. 부속품을 바꾸면서 쇼하지 마라. 이건 정말 국민을 속이는 짓이고 저는 이것을 몇 번씩 지금 봐오면서 신물이 난다 진짜로. 정말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이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인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권자가 주권자잖아요. 네, 국민이. 근데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띄울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키겠죠. 저것도 웃기는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당원은요 거의 투명 인간이에요. 없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네. 이게 무슨 당이에요? 당원은 어디 갔어요? 당원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심지어. 그죠?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뭐 그리고 또 당원들도 이렇게 뭐 위에서 내려 꽂으면 다 줄 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나 네. 뭐 다시 띄워서 뭔가 해야 될 사람 시킬 거예요.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까요? 총선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저쪽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내부를 결속시키긴 하겠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게 또 중요하니까 네. 만약에 막상막할 때는 중요할 거고요. 또 어쨌든 약간의 결집 효과 크진 않지만 완전히 반전의 효과는 없을 거고 약간의 결집 효과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기가 죽어 있다가 기가 살겠죠. 희망을 가질 테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보세요. 제가 참 이것도 서울의 봄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저한테 그래서 결국 세상은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하지 말아요. 그렇게 정치를? 막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 정치 막 속상해하지도 말고 뭐 나쁜 놈들이 이기고 막 한다고 그래서 막 화내지도 마. 왜 그러니? 어차피 이렇게 돼.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되게 디프레스
침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막 너무 침울해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까지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난들 그걸 몰라? 그런데 자꾸 얘기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싸울 뻔했어요. 아니 계속 얘기하니까 나도 듣기 싫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서 들으라고 막 밤에 자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면서.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이 나쁜 놈은 항상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정의가 불의가 악인이 이기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런데 뭐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무덤도 못 찾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현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영화 곳곳에 보면 네. 무능하고 비겁한 놈들이 있어. 그렇죠. 그 놈들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유능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정의를 실현하려면 유능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요. 두 개가 필요하더라 보니까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그 선한 의도는 알겠어. 뭔가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도 겪어보니까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그 진보 쪽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선에 대한 의지는 좀 있어. 맞아. 그래서 정치를 시작을 해. 네, 맞아요. 그건 좀 대체적으로 있어요. 저도 그래서 민주당으로 시작을 했고 원래는 기업인이고 이러지만서도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에 보면 토호 세력 출신들이란지 이런 사람들 다수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나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네.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 거기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지지층이 이미 수도권의 중산층이에요. 근데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면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미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이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이렇게 그 부정축제를 하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돈 번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욕망은 다 있는 거거든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집을 갖고 싶고 나도 아이 공부 많이 시키고 싶고 나도 아이를 유학시키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과거에 70년대 정도 80년대 수준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막 공격하고 그것을 죄악시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르는 정책을 마구 실현해. 그죠? 그때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집권을 못 해요. 집권을.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면 정의는 실현되지. 그 선한 의도는 실현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아프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한 의도와 그 어떤 선한 의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는 세력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답답해요. 국민의힘은 경우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은 일단 선한 의도가 별로 없어요. 네. 의도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의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중간에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별로 별로 없어. 없다. 그냥 나 성공했어, 나 잘났어, 나 부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은퇴 이제 뭐 한 60쯤 됐고 50대 후반쯤 됐는데 이제 그 명예를 좀 더 높은 데서 실현해 보고 싶어. 좀 더 배지도 달고 좀 더 사람들 앞에서 권위도 있고 나한테 이렇게 다 의원님 하면서 이거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면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지. 특히 건설회사, 네. 건설회사의 딸과 아드님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그게 보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보수하고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게 보수처럼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옛날부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오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독재를 해오다 그렇죠. 보니까 이 독재를 뒷받침할 정당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 영혼이 있으면 피곤해. 영혼이 있으면 피곤하잖아. 말이 많고 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 불만도 많고. 네,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피곤해서. 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없는 사람들 주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만 충족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능력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볼 때 탄핵 이후인 것 같은데 탄핵 이후에 완전히 망해서 다시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완전히 망하지 않고 적당히 망한 상태에서 이게 마치 이 어떤 죽은 식물을 이 죽어가는 공간에 예. 잡초가 막 무성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수라도 제대로 된 어떤 애국심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 그냥 적당하게 아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마구 들어온 거죠. 걸러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다고 능력이나 어떤 국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들이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가 살아나는데 또 기여를 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보수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망하게 놔뒀어야 된다. 보수라는 거와 예. 국민의힘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건 다른 문제지.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을 비판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네, 이 어떤 그런 식의 좀 잘못된 생각 아니었나 이렇게 망하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뭐 내가 망하도록 놔둔다고 안 망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그렇다. 예.